평소에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요. 꼭 강조하시네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다 순간순간에 또 욕구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 그것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충돌이 일어난다. 또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자기중심성, 그다음에 이기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욕구는 사실은 이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또 어려워져서 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내 아내, 나 남편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누가 생각나요? 엄마, 아빠, 내 형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려운 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과 소통이 잘 되면 사실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려운 때 그 사람이 없다든가 또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면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과정은 더 어려워지고 또 좋은 과정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장 어쩌면 우리 삶에 중요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이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정 문제의 핵심은 부부 관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해지면 가정이 행복하다. 기본 그 인프라가 깔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가정에는 이런 세 가지 체계가 있다는 거죠. 부모, 부부, 자녀라는 이 세 가지 체계, 시스템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핵심은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1순위고 부모가 2순위고 자녀가 3순위다. 이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1순위라는 건 부부가 상위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상위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잘 될 때, 이 상위가 하나가 돼야 그 힘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결국 부모 공경도 어려워지고 자녀 양육도 힘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상위 우선순위인 부부가 하나 돼야만 그 힘으로, 그 관계의 힘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1위인가요? 네, 저만 해도 자녀죠. 자녀였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보다는 늘 자녀가 더 친밀했고, 그래서 조그만 갈등에도 남편과 나 사이에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시어머니입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며느리, 또 딸, 사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사이에 끼어들면 이것은 뭐가 되어지죠? 사실은 부부 사이에 누구도 들어가도 불순물이에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불순물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부모님도 안 되고요, 자녀도 안 되고요. 저 그림이 있죠? 보면 그 그림이 있는데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가 양쪽에 있는, 어렸을 땐 물론 자녀들이 가운데 들어가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때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상위 체계가 하나 되어야만 그 사랑이 하위 체계로 흘러갈 수 있다.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효도가 안 되고요, 이게 안 되면 자녀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법으로다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법도 없어요. 그런 관습도 없어졌어요. 문화도 없어졌어요. 뭐가 효도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 이야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Back to the Bible, 바이블에 진리가 있다. 일반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관계의 뿌리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꼭 부부로 살아야 한다. 부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이혼이 황혼이혼이고 또 조론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부부로 사는데, 그 부부로 사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애착 욕구, 그 다음에 소통으로 관계가 원활해진 것,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하는. 특히 여성들이 이 소통에, 이 대화에 대한 큰 갈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잘 남편들이 채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자들은 그냥 대화는 언제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생각, 늘 해결책을 얘기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현대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은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걸 이제 불통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보면 불통을 넘어서 꼴통의 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동의 봉합을 지은 허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다. 그러니까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되면 관계는 안 아프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왜 행복했어요? 소통이 잘 됐으니까. 왜 지금은 아파요?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대화의 패턴이 지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그 야곱의 대화 패턴과 지금 우리의 대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서 힘드니까 야곱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 애 좀 갖게 해달라. 나 안 가지면 난 죽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태를 막았는데 날들어 어쩌란 얘기냐? 지금 여러분,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이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날들어 어쩌란 얘기냐?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대화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또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분인한테 시달리죠. 그래서 정말 울고 밥도 못 먹고 말이죠. 그렇게 슬퍼해요. 근데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아주 고상한 표현을 썼어요. 왜 우냐? 왜 슬퍼하냐? 왜 밥을 먹지 않냐? 그 얘기가 무슨, 너 왜 안 먹어? 너 왜 이렇게 슬프게 해? 너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 너 왜 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결정적인 일 하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당장 야 이 인간아,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대화 패턴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문화는 바뀌었는데요, 이런 패턴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이 가정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 패턴, 소통의 ABC 핵심입니다. 그냥 우리 말에는 뭐라가 있어요? 속담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어쩌면 우리 말이 이렇게 슬기로운지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슬기로운지요. 그게 대접받고자 대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은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계속 이런 예수님의 소통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하겠고요. 소통이라는 것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이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다. 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죠? 대화 아닙니까? 대화. 대화라는 것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리고 혈관에는 피가 흐르고 사랑에는 대화가 흘러야 한다는 거죠. 대화가 흐르지 않으면 사랑이 무너지는 거죠. 병드는 거죠. 혈관에 피가 흘러야 되는데 피가 안 흐르면 문제가 생긴 것처럼요. 근데 대화를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부부의 대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걸 밝히고 싶지만 또 가야 할 또
과업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들은요 감정이 상하면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감정을 풀어야 돼요. 남자들은 감정은 감정이고 일은 일인데 먼저 일을 해야지. 강의하러 왔으면 강의를 해야지 왜 자꾸만 딴지를 보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 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회중들 앞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는 넘지 못할 강이 있대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 얘기를 이 현장에서 꼭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고서 말이지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자분들은 말이죠 뭐 제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조금 해주면 행복하다 그러고 당신 최고라고 해서 조금 감정이 상하면 뭐 넘지 못할 벽이 있나는 뭐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지. 여성들이 굉장히 감성지향적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 나름대로 최선을 우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변명하느라고 애쓰셨어요. 이거 뭐 변명이래요. 저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변명이라고. 동맥경화증이 걸려서 이제 우리가 어려워진 것처럼 대화 경화증이 걸려서 이제 관계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관계 방식이라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관계 방식, 이 관계가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도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행복도 관계에서 오는 거고요. 우리 성공도 관계고요. 신앙은 뭐예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관계죠. 그래서 저는 영성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 한 단어로 딱 표현하라면 저는 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예수님이 영성을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다 부연 설명이죠. 정확한 건 관계라는 거. 관계는 뭐에 달렸냐면 사실 감정에 달리거든요. 감정이 좋아야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가 좋아야 감정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이 행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정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요? 관계가 좋으니까. 근데 관계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접근과 반응.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접근하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또 그렇게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반응을 하세요. 반응하시는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예요? 우상은 반응을 안 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거.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접근과 반응, 이 관계 방식을,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애할 때 행복했다는 얘기는 이 접근과 반응을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또 결혼식 할 때는요, 여러분 레드카펫을 딱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레드카펫을 딱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결혼할 퇴장할 때는 뭐예요? 그 레드카펫에 꽃 대신에 지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뢰가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지뢰라고 했죠? 양말이라는 지뢰가 거기에 놓여 있어요. 치약이라는 지뢰가 거기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밟으면서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는 안 깨져요. 뭐가 문제가 생겨요?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접근이 엉뚱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꾸는 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사실 저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반응, 세상에 대한 접근, 세상에 대한 반응,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따라서 먹는 자유를 택한다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죄자, 그것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만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 말에 따라서, 내 명령에 따라서 먹지 않는 자유를 택한다면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감정에 따라 먹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감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감정이죠. 아름다운 정서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기뻐하고 다 이런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또 감정이 있어야 여러분 사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지나가는데 시커먼 게 꿈틀거리고 있으면 두려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스톱하잖아요. 피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 감정이라는 건 참 우리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항상 감정만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말씀을 자유의지 뿌리받고 그거죠. 근데 인간은 계속 이 죄성 때문에 계속 이 자유의지가 무너져서 계속 감정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간다는 거죠. 사탄이 계속 우리 감정을 밀가루씩 까불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요새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개인의 감정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감정대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동성애도 감정이니까 허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성들은 관계가 좋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편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부가 관계가 좋을 때 여성들은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은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해야 관계 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어. 당신 인간성이 나빠. 그러면 남자들은 관계 속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자꾸만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진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다가오죠. 그때 우리 남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내 여러분? 여보 얘기 좀 하자. 가장 두려운 말. 여기 좀 앉아봐. 가슴은 철렁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너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남편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 좀 하자고 또.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남편들은 자꾸만 그럴수록 피한. 네가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밖에 없잖아. 가정이 깨어지니까,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남자들이 자꾸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크게 이제 동굴 문화라는 게 이제 그런 문화까지 나올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남편이 자꾸만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정을 위해서 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 아니면 이런 얘기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네,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피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참는다고 생각하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는 거죠.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정은 깨져요. 이게 이제 어려움이죠. 그래서 요 관계 패턴이 지금 어떤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요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달라졌어라는 프로그램 보시면 애들이 달라지잖아요. 애들이 왜 달라져요? 엄마가 성격이 좋아졌나요? 성품이 달라져? 아니죠. 뭘 바꿔주는 거예요? 엄마의 요 관계 패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세요. 또 아버지 학교 오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왜 달라져요? 아버지 학교가 무슨 뭐 도깨비 방맹이에요? 아니에요. 저 반응하는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저 관계 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방식, 예수님이 했던 그 관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불화와 갈등이 심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감정은 점점 부정적 강화성을 벌인다는 거예요. 또 관계는 상호 경직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하고 감정이 좋을 때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럼 더 먹고 막 이것저것 갖다 주는데 감정이 상하는데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으세요? 저게 시충인가 저거?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성생활 하자고 말이죠. 가까이 오면 되겠어요? 확 밀어버려요. 그럼 남편 또 감정이 상해요. 그것 때문에. 이거 날 무시해? 그래서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관계도요 상호 경직이 돼요. 연애할 땐 접근과 반응이 자유자재로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런 모든 반응이 사라져요. 표현을 안 해요. 자꾸만 경직이 돼요. 한 사람은 화를 내고요, 한쪽에서는 화를 내고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침묵하고요. 그 점점 더 딱딱해지는 거죠. 이 관계 고리를 이걸 끊으셔야 합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 성문제도 이 관계 패턴 이거를 잘, 제가 이걸 관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인생 방정식의 사실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의사소통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려 깊게 듣는 연습. 오늘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듣는 걸 속히 하라. 잘 들어라. 그래서 이 대화를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는 듣고 말하고, 그래서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다. 잘 들어라. 들어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듣는 데는 5가지 태도가 있대요. 무시하는 게 있고요, 아예 안 듣는 사람 있죠. 너는 짓거리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또 듣는 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남성들이 보통 듣는 채를 많이 하죠. 우리 김 장로도 듣는 채를 하죠. 왜 남자들은 이제 그 일중심적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듣지를 못하거든요. 남자들은 한 번에 2가지를 못하거든요. 거의 다. 여성들은 15가지를 동시에 하는 네. 분들의 이분들은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MBC에서 실험해 본 걸 방영하더라고요. 여성들은 밥 안 치면서 애들한테 숙제하라고 잔소리하면서 친구하고 전화 받으면서 그다음에 TV도 보면서 물 쏟아진 거 발로 닦으면서 14가지나 15가지를 하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1가지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있는데 말이죠. 한국하고 손흥민이 나와서 축구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말 걸지 마세요. 안 해요, 여러분요. 지금 정신없이 오고 있는데 여보 할 말 있다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남편이 뭐라 그래요? 얘기해봐. 다 듣고 있으니까. 그걸 들으세요? 듣는 분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 여러분 남편은 남자가 아닐 수 있어요. 남자들은 축구 보면 축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고 나가버리거나, 또 축구 끝나는데 보면 아내가 서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보 얘기해봐. 다시 얘기해봐. 뭐라 그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조심해야 될 게, 저도 하는 실수고 많은 여성들이 하는 실수가, 차 타고 두뇌가 가면 2사람만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그때 해요. 그럼 남성들은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MBC에서 한 실험이,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우회전 좌회전 할 때 같이 얘기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300m에서 우회전 할 때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우회전 했게요, 못 했게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남편하고 차 속에 있으니까, 둘만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내들이 갖는 엄청난 착각이 되는 거죠. 그건 자꾸만 남편을 말이죠, 듣는 채 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좀 열심히 보고 있으면요, 그거 끝난 다음에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든지, 뭐를 지금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갑자기 할 말이 있대요. 뭐 딴 거 하라고 그래요. 그럼 남편들은 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좀 잘 이해하셔서 끝난 다음에 좀 칭찬해 주고요. 야, 손흥민이 참 잘하는 것 같으네. 당신 행복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하고서 끝난 다음에 나한테 시간 조금 줄래요? 그럼 남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얘기한 말이죠.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지금 열심히 뭔가 고치고 있는데 그런 거 시간 있으면 내 얘기 좀 들어달라 그러면 그거 짜증나서 안 하거든요. 이게 참 그 단순한 건데요. 이거 좀 남자들은 너무 복잡하게 다루지 마세요. 제가 보면 이 참 단순 무식한 남편을 다루는 그 비결이 여기 있는데, 여자분들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약간 복잡 무식하다고요. 너무 복잡하게 다루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단순하게 좀 칭찬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선택적 듣기라는 게 근데 있고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들어요. 그래서 듣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필터로 말하고 자기 필터로 듣는다는 것. 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필터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아 다르고 다르다 뭐 어로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들으려고 또 애를 써요. 이기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귀 기울여 듣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귀 기울여 듣는 거,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는 거.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은 공감적 경청이다. 가슴으로 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입을 열면 나는 가슴을 연다. 나는 마음을 연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하고 했을 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가슴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눈을 맞춰주는 거,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텔레비전 같은 것도 아내한테는 익스큐즈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걸 보고 있으니까, 중요한 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나 아이들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다가와서 얘기하고 싶어하면 무조건 하던 일 중단하시, 텔레비전 끄시고요, 책도 덮으시고요, 또 일하는 것도 잠시 미루시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세요. 남편들이나 아내한테는 우리가 좀 양해를 구할 수 있어. 그러나 아이들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감정이 상한 거예요. 아, 엄마는, 아빠는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게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접근을 피합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listening is to love him or her. 그러니까 듣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말하는 건 내 생각의 일부를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듣는 건 뭐예요? 내 존재 자체를 다 그분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들어주는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을 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남녀 차이를 잘 이해한다는 것. 남자 여자 이 패턴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 야곱의 패턴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그 호르몬이거든요. 남자를 움직이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이게 변한 게 아니거든요. 문화가 달라진 거죠. 문화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고 있죠. 그 호르몬이 그 호르몬이라는 거죠. 공격적이고 성적인 호르몬. 여성들이 갖고 있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이 관계 과정 지향적인 호르몬. 그래서 이게 엄청난 차이. 남자 여자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밀감을 이해하는데 서로 다르다는 거죠. 남자들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사건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한 공간에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부는 친밀한, 이제 드디어 친밀감을 회복하는구나. 그 공간에 몸만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스트레스만 받아요. 왜요? 감의 개념이기 때문에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김 장로는 저하고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고 강의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이 여행을 많이 했잖아 그러는데, 저는 너 강의하러 같이 여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러죠. 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야. 그러면 안 돼. 릴리안 루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성에겐 친밀감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면 남성에게 같은 방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하느냐. 자,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EBS에서 이게 나온 건데요. 얼마나 남자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운가. 이걸 한번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요. 남자분들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타고나서 어렵다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이 굉장히 공감하기가 어렵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또 전혀 안 받아봤잖아요. 남자는 감정을 표현해서 한다. 울어서 안 돼, 그죠? 감정을 표현하면 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감정을, 그래서 남자들이 화가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화는 안 났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짜증이 나고 말이죠. 그냥 기분이 나쁜데 그냥 그거 다 화냈다 그래요. 화를 내요. 그래서 이 남자들한테 그런 훈련들을 요즘 많이 하죠.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감정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되고, 특히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런 사내 아이를 키우는 애들은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시키십시오, 그죠? 감정을 표현하는, 그거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감정이니 하고 얘기를 쭉 설명해 주시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랑의 코드가 지난번에 했죠. 네, 지난번에 욕구,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이게 애착 욕구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남자들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소통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또 이게 또 이 사랑의 코드에 또 문제가, 애착 욕구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여성들은, 우리 아내들은
40억 인구 중에서 고른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존경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존경할 만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큰 실수한 얘기 드렸잖아요. 충고하고 조언했더니만 내 능력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길 가다가 우회전 좌회전 했다고 그냥 갈등이 일어나는 거 얘기하고,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제가 이제 알아낸 게 뭘 알아내느냐 하면, 남성들은요 잘 놀라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잘 놀라는 게 뭐예요? 예쁘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반응을 적절하게 잘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못한 참기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참기름병을 땄는데 이게 잘 안 따져요. 전 이거 오른손이 약합니다. 옛날 같으면 억지로 참기름병 따서 나물 묻혀줬는데 감동 안 한다고 화를 냈는데, 이게 지혜 없음이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참기름병을 들고서 서재방으로 갔죠. 가가지고 자기야 이거 좀 따주라. 그래 뚝 따주더라고. 제가 어떻게 반응할게요? 잘 놀라는 거. 와, 잘 딴다. 그러면서 참기름병을 들고 복으로 가면서 난 역시 자기가 있어야 돼. 근데 그때 느낌을 이제 얘기 한번 해보셔요. 아니 자기가 잘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이제 그러니까 잘 딴다 그러고 역시 나는 자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요,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뭘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냐? 머리로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제 감정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감정이 좋아지고 있어요. 감정은 뭘 일으켜요? 감정은 반드시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컴퓨터를 다 줬고요. 옥에 가서 여보 또 뭐 따줄 거 없냐? 뭘 도와줄까? 이거 단순한 것 같은데요. 이거 참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 그래서 제가 오늘 아내 여러분 정말 예쁘게 좀 반응해주고 남편을 좀 인정해주고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정을 해도 아내한테 무시당하면 남자는 견디지 못합니다. 네, 근데 이거예요. 이제 문제는 어떠냐면 존경이라는 단어에 큰 오해가 있지요. 존경은 그 사람이 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많은 결과물을 가져왔든 적은 결과물을 가져왔든. 네, 그 인정 욕구도 채워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러나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하스로 왕의 얘기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왜 아하스로 왕이 와스티를 폐위시켰을까요?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세계 최강국의 왕, 세계를 품은 남자가 와스티를 품지 못해요. 왜요? 와스티를 불렀는데 와스티가 오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와스티 마음엔 이런 거 있어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냐? 내가 당신 종이냐? 내가 당신 아내야? 당신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남편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있으면 와야지. 그 많은 사람한테 나를 망신시키냐? 내가 이 나라 이 왕이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야.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 놔두면 귀족의 부인들이 아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귀족의 부인들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들 아니에요. 이 남자들이 작당해서 결국 와스티를 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소를 남기는데 조소에 뭐라고 됐냐면 이래야 이 땅의 여자들이 남편을 존경합니다 라고 그 말이 나와요. 존경한다는 말이. 이게 사실이냐? 이 문제예요. 이거요. 남편들 안에는 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한때 우리 그 연속극 중에 아주 아름다운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그 아주 대사가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썼던 그 연속극 중에 그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그 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많은 여성들의 신금을 울렸던 건데, 나는 사랑받는 하녀로는 살 수 있지만 사랑 없는 왕비로는 살 수 없어. 이게 와스티의 얘기가 아닐까요? 만일 남자라면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나는 존경받는 노예로는 살 수 있지만 존경 없는 왕으로는 살 수 없어. 사랑과 존경.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저걸 찌른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갈 아닐까요? 첫사랑이죠.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도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미갈을 나중에 쳐다도 안 봐요. 왜 그랬어요?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근데 미갈이 뭐라 그랬어요? 꼴 좋다. 너 당신이 그 왕이라 가지고 기집정들하고 허는 꼬락서니 봐라. 그런 얘기.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남자, 세계를 품은 남자. 그런데 저 리스펙트에는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 아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내들은 내 남편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가장 제사장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떠냐 하면 남편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줬을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의 가장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도 이것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must respect란 말이고 must love란 말이 있어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 것 같이 아내를, 우리 남편들도요, 솔직하게 아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해요. 고맙다는 표현은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게 훈련도 안 받았지만, 왜냐하면 감정이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당신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 당신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그래서 결혼은 십자가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이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패턴. 남편을 존경할 때 남편들은 관계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염려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아내들은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은혜의 여성으로 꼭 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하면 피할수록, 화를 내고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아내들은 더 괴물이 되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괴물이 되어져 가죠. 이 패턴을, 이게 현대 심리학자가 저걸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현대 심리학이 저거를 밝혀냈어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저거다. 아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저거다. 자, 대화가 또 다른 데도 문제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남자들은 해결책을 얘기하고요. 정보와 사실을 주는 그런 대화를 하고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주제를 택하고요. 여자들은 공감을 원하고요. 또 감정을 숨겨놓고 감정을 얘기하고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남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여자들, 남편이 하는 얘기 중에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화가 3가지가 있다. 3위가 축구 이야기, 2위가 군대 이야기,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거 해봤자 뭐 집에 쌀이 들어오고 밥이 들어와요. 지금 애 얘기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이 대화, 이 주제 자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얘기는요. 이거 우리가 아버지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회복되니까 이제 부부 동반하는데요. 부부를 같이 앉았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아내들이 몇 번 하더니 싫다, 안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몰았어요. 그때 우리 남편들이 아니 아버지 학교에서 끝났는데 이렇게 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럼 다시는 안 온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화가 달라요. 네, 남자들은 뭐예요? 대화 주제가 달라요. 남자들은 뭐예요? 아버지 학교만 드립다요. 관계, 일 이야기만 드립다요. 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디 누가 갔었고 뭐 계속 그 사회가 가는 일만 해요. 우리 아내들은 그거 재밌어요? 재미없죠. 무슨 얘기예요? 이분들은 주제가 다양해요. 아주 뭐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가요. 애들 관계, 뭐 메뉴, 무슨 레시피를 교환하고 말이죠. 정보를 주고받고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차이는요, 사실은요, 이게 또 우리 시대에게는 문화도 있어요. 원시 시대 남자들은 뭐 했어요? 사냥했잖아요. 사냥하는데 말이 필요해, 안 해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냥 남자들은 사냥하는데 그냥 다 사인을 주고받아요. 넌 여기로 가고 넌 여기로 가고 말이죠. 그리고 사냥하는데 감성이 풍부하면 사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 예쁜 사슴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예쁜 눈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창을 던지겠어요? 그러나 창을 던져야 돼요, 남자들은요. 왜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가 계속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정부와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계속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애를 키우고서 감정을 나누고, 애들이 울면 왜 우는지 알아요. 제가 배가 고픈지 쌌는지. 남자들은 몰라요. 쟤 왜 우는지 가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패턴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여러분, 해결책의 명수인 남편 여러분, 해결하고 들지 마시고요, 아내를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아내에게 표현하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여자들은 표현하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게 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이분도 지금 제가 들어주지 않는다. 이게 참 저도 남자 해결책을, 그다음에 어떠냐, 많이 공평해요 아주. 그래서 누가 어떠냐 하면 나한테 이랬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걔가 그럴 리가 있냐? 그건 당신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일러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네요. 그래서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또 신들다가는 뭐라 해? 그만둬. 그만두면 되는 줄도 몰라요. 그만둘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옛날 처음 우리 OMC 할 때 제가 간식 담당했거든요. 3천 몇 명을 5번씩 차리니까 막 퉁퉁 붓잖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하니까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힘들다 그랬더니만,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래. 근데 그만둘 입장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힘들었겠구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랬거든요. 직장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들이요. 여보 힘들다 그러면 남편들 뭐라 그래요? 때려쳐. 때려치래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엘과 나나 다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곱이 한 얘기가 다 이 패턴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요.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줘요. 그 아내 여러분 얘기할 때 감정을 좀 적절하게 표현하세요. 지난주 얘기했죠. 스시가 먹고 싶으면 스시가 먹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스시 생겼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보 저기 예쁜 카페가 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남자들은 저기 예쁜 카페가 생겼다 그러면 그래. 괜찮은데, 멋있는데, 괜찮은 장소에 세워놓는데, 그리고 가요. 그럼 여러분 또 삐지죠. 내 마음도 몰라준다고요. 또 이게 애착관계가 안 되면 하는 그 전통적인 질문하는 무서운 질문 하나 있다 그랬죠. 뭐예요? 네, 제가 40몇 년 전에 이 질문했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애착 욕구가 채우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그걸 계속 성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 된 게 없다니까 갈등이 계속 되어지니까 어느 날 제가 물어봤죠. 자기야, 자기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그랬더니 아주 경멸한 표정을 이렇게 짓더니만, 야, 골치 아프다, 다 빠져 죽고 말자. 그래서 빠져서 죽었어요. 해결책이 없잖아요. 해결책이.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누구를 먼저 건져요 이거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들어봤더니요, 자기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기는 지난번에 보니까 수영을 잘하던데 우리 어머니는 수영을 못하니까 내가 어머니 먼저 건지고 당신 건질게.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내가 다 건졌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날 다 죽는 날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어떤 분은, 야, 그걸 너 말이라고 하냐? 그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을 이 달인들인데, 전공한 분들인데, 아내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랬대요.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우리 어머니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한국에 사는데 어떻게 같이 빠지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밥이나 먹잖아. 쓸데없는 얘기. 그걸 너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가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너? 이게 사실은 부부 소통의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부부가 이게 안 되는, 공감을 원한다는 거죠. 아내들도 감정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시고요, 얘기를 하세요. 그죠? 먹고 싶으면 먹고, 다리 밝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다리 밝으면 당신하고 차 한잔하고 싶다든지, 아유 기분이 참 좋은데 우리 산책 갈까 그러세요. 다리 밝죠? 그럼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보름이니까라고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 경상도 남자는 그랬대요. 새댁이 자기야 다리 박지 그랬더니만, 와, 다리 니들은 뭐라 하더나. 그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만들지 마세요.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복잡 무식하다는 게, 몰라도 좋은 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여성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남편들을 잘 좀 아셔. 우리 남편들도 이걸 사실은 모르거든요. 뭐 남편 무식한 건 뭐 제가 인정할게요. 제가 무식한 거니까. 제가 무식한 걸 보면 제가 이 정도 무식한데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한테 그런데요. 권사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장로님처럼 여성의 심리도 알고 다.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한번 살아봐. 이 부부관계는 이 소통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가 한번 살아봐. 이게 부부관계는요, 이게 참 아주 신묘막친 관계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이게 못 견디는 이 관계가 이 부부관계더라고요. 이게. 되게 상담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저한테만 그러거든요. 이분도 저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냐면 세상 모든 여성들한테 다 자상한 거예요. 저는 인류한테 자상합니다. 근데 제가 세상 모든 여성이라고 한정하는 건 제 상처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이게 투사한다는 거죠. 맞아요. 세상 모든 남자 여자한테 다 자상해요. 근데 저는 어떠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여성들한테 자상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자, 이 영상 하나 볼까요? 여기 재밌는 영상이 하나 또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좀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네, 저 청년 긴장한 거 보셨죠? 얼마나 힘들어요 저거요. 아니 내 헤어스타일은 어때? 라고 나 살 빠졌지? 어때? 나 괜찮아 보이지?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나 예뻐 보여? 그렇게 물어보면 나 어떻게 되는데 저렇게 물어보면 긴장한다. 그럼 남자들은 분석하는 거예요. 살이 쪘나? 이만큼 쪘나? 아니 줄었나? 잘 모르겠다 이건지. 우리 남편들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냥 거기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거. 지금 살이 쪘냐 부쪘냐 그게 아니라 당신은 언제 봐도 내 타입이야. 언제 봐도 아름다워. 그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우리는 또 분석을 한다. 그래서 또 감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나면 남자들이 이제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여보 미안해 그래요. 그러면 아내들이 또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또 물어봐요. 그럼 남자들은 뭐가 미안한지 몰라요. 또 이것도 뭐가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그러니까 어떤 남편은 그래야 되잖아요. 여보 뭐가 미안한지 몰라서 미안하다. 다음에 잘할게. 잘하긴 뭘 잘해요. 이런 패턴이 계속. 그러니까 참 소통이 안 되니까 또 나중에 이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필요할 때는 사과하고 용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근데 잘못했다는 말 하는 거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이 이야기한다는 걸 굉장히 그래도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걸 이해해 주시고요. 좀 그때마다 그렇게 표현해줘서 고마워. 근데 아까 내가 사실은 이랬어라고 여러분 남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그런 걸 좀 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꼭 만져주는 거, 손을 꼭 잡아주는 거, 이걸 꼭 좀 해주시고. 엄청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아침을 먹는데 그 죽집에서 아침을 먹는데 TV에 굉장히 예쁜 탤런트가 나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자기야 참 이쁘지.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송혜교였습니다.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15년 전이니까 송혜교 얼마나 젊고 예뻐요,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침을 꾹 삼키고 말이죠. 지금 이쁘기더라고요, 그죠? 저 보니까. 근데 제가 딱 그랬어요. 송혜교 암만 이쁜 뭐해? 당신이 내 타입이야, 라고. 근데 그냥 그러지 않고 제 어깨에다가 손을 딱 두르면서 지금 한번 해보셔요. 이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접촉을 통해, 특별히 여성들은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부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어떠냐 하면 폭행하는 남편이 있다면 이건 씻을 수 없는 영혼에 큰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과 유대감은 우리 마음의 가장 큰 기본적인 욕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접촉을 많이 해야지 아이들이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고 깍꿍해주고 해줬을 때 아이들은 정서적인 공감대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공감 능력이 늘어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접촉을 통해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안아주시고요. 부부 사이에 안아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시어머니, 장모님도 많이 안아주십시오. 그래야 건강해지신대요. 우리 아버지들 특별히 많이 안아주시고 만져주셔야 합니다. 외롭지 않으려면요.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정말 외로워집니다.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UCLA 대학 교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언어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시각적인 요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굴 표정입니다. 또 청각적인 요소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말투입니다. 언어적인 요소는 말의 내용이죠. 자,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의 내용이 중요하죠.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내 말이 틀렸냐? 틀린 거 있으면 대박. 그거 싸우죠. 부부 상담할 때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판가름해달래요. 내용만. 그런데 말은 다 맞아요. 뭐의 문제예요? 말투의 문제예요. 저 표정의 문제예요. 놀라운 사실은 시각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래요. 청각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38%, 언어적인 요소,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7%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가 제 문제예요? 남편한테 많이 했던 얘기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틀렸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네 말은 다 맞아. 근데 네 말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 감정- 너 말투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 말투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짜증난다. 내가 네, 그래서 우리 신경이 부부의 안 나요. 큰 문제는, 저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말투하고 경기도 말투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비현실적이니까 어떠냐면 제가 표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패턴, 지금 우리 지금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직감적입니다. 정답을 잘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가 저한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떠냐면, 너 왜 이렇게 네 주장이 강해? 왜 이렇게 잘난 척해? 그 제가 참 이상해서 왜 그럴까? 근데 여기 이제 제 습관이 있다는 거죠. 직감적으로 얘기하면서 여기는 사건적으로 쭉 얘기하니까 제가 뭘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해?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그 저는 결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쭉 얘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특별히 어떠냐 하면 전화를 받을 때 저는 어떠냐 하면 요점만 간단하게 하고 끊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지만 자기 동역자들 할 때는 1시간씩 얘기해요. 근데 저하고 할 때는 용건만 간단히 해요. 제가 전화했는데 자기 얘기하고 또 끊어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솔직하게 말이죠. 맞죠?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요. 뭐 그래서 요새 제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참 이 습관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끊을 때 꼭 물어보죠. 꺼요? 물어봐요. 한 번 안 하고 한 두세 번 하고 가죠. 그 끓여놓고 또 얘기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이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요, 나의 감정과 욕구를 정중하게, 그래서 부부간에요 정중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을 놓지 말고요. 말을 공대하시는 거, 옛날 어른들이 공대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을 공대하시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데 또 이게 그걸 중요한 게 훈련합니다. 어떠냐 하면 우리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감정과 욕구를 정중하게, 이 정중에다 빗질을 잘 긋고요, 정중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사실은 엄마가 아이들한테 갑자기 정중하게 표현하는 애들이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그렇죠? 내용, 말투, 표정.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말투고 말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정이다.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잘해라. 우리 한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목사님 늘 웃는 얼굴이었다. 표정이 온화했다. 그죠? 어떤 성도가 한 목사님 화장실 가서 웃나 봤더니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웃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게 많이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들한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반드시 거울 보고 좀 심호흡하고 웃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웃으면서 들어가라. 당신이 웃어야 아내가 웃고 그래야 애들이 다 웃고. 이게 훈련. 어떤 분은 문고리 잡고 그렇게 하라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간에 집에 들어오실 때는 아이들 들어올 때 엄마가 웃는 낯으로, 좀 늦더라도 웃는 낯으로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힘들었겠구나. 남편도 일에 와서 당신 여보 힘들었지, 힘들었구나. 다시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 이제 얘기해 주는 거, 그 표정 밝게 하는 거. 반응할 때는요, 반영, 인정, 공감인데 딴 거는 몰라도 반영만 잘 아세요. 반영만.
반영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게 뭐죠? 거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매일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예쁘게 하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 아름답게 하고 오셨잖아요. 아름다우시잖아요. 거울이 만일 너 그걸 립스틱하고 발랐냐? 너 그 옷이 그것밖에 없냐? 너 지금 어디 가는데 그런 옷을 입냐? 만약에 너 그걸 화장이라고 했냐?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여러분 거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버리죠. 뒤로 돌려놓죠. 갖다 버릴 거예요. 바로 소통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 아내는 나의 거울이에요. 나는 우리 아내의 거울이고 우리 아이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주냐는 거죠. 모습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힘들다 그러면 아 힘들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이어나갈 수 힘이 생긴다. 여러분 다 스스로 고치셨잖아요. 다. 아이들이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야 이 자식아 너 학교 안 가면 너 다음에 깡통 찰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 학교 가기 싫구나. 너 무슨 힘든 일이 있구나. 엄마가 신경을 못 썼는데 아빠가 신경을 못 썼는데 너 얼굴도 요새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엄마도 옛날에 학교 가기 싫은 때가 있었는데 너도 그런 덫에 걸렸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하고 의논하는 아이들은 2% 내지 4%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정답을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걔하고는 놀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반영하고 인정하고 공감해주면 엄청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늘 아버지로부터 비난받았기 때문에 이게 투사되어져서 굉장히 김장나하고 얘기하면서도 긴장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부산 공항에 내렸는데 우리 김장나가 바이어를 만나야 돼서 저한테 책을 하나 맡겨놨어요. 갔다 올 테니까.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부산 공항 화장실에 놓고 와버렸잖아요. 차 타고 한참 가는데 책 달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제 또 그냥 죽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막 긴장해가지고 자기야 어떡하지 책 놓고 왔어. 그랬더니만 그때 뭐라 그러냐 하면 해볼래요? 네, 제가 그때 그랬죠. 괜찮아. 다 잃어버려도 돼. 나만 안 잃어버리면 돼. 저도 제가 그런 얘기 할 줄 몰랐어요. 그죠? 네, 순간 어떠냐면 안심이 되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해 준다는 건 엄청난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도 그런 말 할 때가 와요. 공부하시면 돼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이 부부 관계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계속 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사실요. 가장 좋은 길이 부부가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 인류를 사랑해도요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인류를 용서해도요 남편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고 리스펙도 일어나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다 좀 존경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내들이 흔히 하는 것이 부부가 벌거벗어서 하나 되어진다니까 일치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트만 교수님이 연구를 해봤더니만 부부 사이의 갈등은 67%가 매번 일어나는 일상적인 거래요. 근데 우리는 일치해서 딱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일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는데 하나됨은 일치는 아니라는 거. 자, 영상 하나 볼게요. 네, 저기 반영, 인정, 공감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공감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empowering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empowering에 이 공감에는 empowering의 힘이 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공감해 준다는 거, 공감해 준다는 걸 꼭 기억해. 애들한테도요. 공감해 주는 거. 아이들 키우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서 아이들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공감해 준다는 거. 공감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듣고 무엇으로 먹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요.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 다치면 안 보여요. 마음이 다치면 안 들려요. 못 들어요. 마음이 다치면 맛도 몰라요. 결국 핵심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 답이다. 공감이 답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버스는 놓쳐도 그늘은 놓치지 말라는, 제가 버스에 그 카피가 있는 걸 보고서 저걸, 야, 저게 참 기가 막힌 카피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는 놓쳐, 버스는 계속 오는데 그놈은 버스를 안 놓치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녀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남자들의 얘기죠. 우리가 마음을 놓치면 사람을 잃고요, 사람을 잃으면 우리 인생을 잃는 거죠.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공감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서로 반응하면서 힘들 때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반응해 주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어. 나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갑자기 외로운 생각이 들어, 무서운 생각이 들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시 반응해 주고, 이런 훈련들을 아이들한테도 자꾸만 시키셔야 합니다. 이거.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의 기르기라는 것. 문제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 항상 관계에 초점 맞추는 것. 제자가 되는 길은 관계 훈련하는, 관계 훈련 아니에요, 그죠? 공동체 훈련은 다 관계 훈련 아닙니까? 관계하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여성의 허영심과 남성의 이기심을 마치 없이 뽑아낸 수술이다. 그러니까 마치 없이 뽑아내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프죠. 하나님 주신 결혼의 큰 선물 중 하나는 배우자라는 불리는 전신 거울이다. 전신 거울,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이렇게 쓰였을 것이다. 이 거울은 당신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당신 안에 비춰진 당신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당신 남편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들 눈에 비친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신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결혼의 십자가를 연합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그림이다. 모든 사람이 결혼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부름받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결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혼은 십자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결혼의 십자가, 내가 매일 죽는다는 게, 어디 가서 매일 죽겠어요, 그죠? 다 나가서 가식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다 아주 신사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안 돼요. 십자가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이거구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피차 복종하는 법도 배우게 하고 말이죠. 사랑과 존경이 뭐든지 또 알게 돼요. 하나님의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지도 가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 가정이 확대돼서 교회로 가는 거고,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잘 소통하셔가지고요, 아주 멋진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 이 아름다운 장소,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주고 또 소통하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 부부를 통해서 이 부부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아직도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십자가 앞에 나가며 저희들이 하나 되기로 그렇게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여기 우리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그런 하나 되면 강한 그런 도전을 주시고, 또 스스로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소통하며 하나님 꾸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